정치인은 말과 행동에 그 의미를 담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치인의 말과 행동이 단순한 순간적인 발언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영향을 미치며 역사 속에 기록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에 따라 지난밤에 진행된 트럼프의 취임식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200년 이상의 전통을 지닌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은 향후 4년간의 미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행사죠. 이렇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전 세계 각국의 정치인들부터 기업 총수들까지 한 자리에 모이는 일이 발생하죠. 거기에 더해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취임과 동시에 가상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가상자산 팬들 역시 트럼프의 취임 연설과 행정명령에 큰 기대를 가졌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트럼프의 취임 연설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리플은 물론이고 가상자산 전체의 추세가 한풀 꺾였죠.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트럼프가 뒤통수 친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트럼프는 전략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리플에 대해서도 침묵 중이라는 생각입니다. 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트럼프가 취임식 직전에 오피셜 트럼프라는 민코인을 출시했고 본인의 X 계정에 이를 홍보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하루 만에 18,000%의 상승이 있었고 시가총액 10조를 돌파하며 돌풍을 일으켰죠. 여기서 저희들은 트럼프가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구나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이상을 생각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트럼프 코인으로 큰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이 계획은 저희들에게 앞으로 트럼프의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해주죠. 트럼프는 본인 직접 만든 트럼프 코인을 솔라나 기반 덱스 거래소인 문셋을 통해 최초 상장시켰습니다. 덱스 거래소란 탈중앙 거래소의 약자로 누구나 본인들이 원하는 코인을 타인의 간섭 없이 상장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죠. 즉, 일반적인 거래소의 경우 자신이 가진 정보를 타인과 공유해야 본인의 코인을 상장시킬 수 있는데 덱스 거래소에서는 타인에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본인만 그 정보를 가진 채 코인을 상장시킬 수 있는 거죠. 트럼프는 극도로 비밀리에 트럼프 코인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극에 달한 타이밍에 발표를 하며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제 방송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를 꺼냈지 생각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로 전략자산으로서의 리플입니다. 아마 다들 군사기밀이란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군사기밀이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비밀에 붙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적에게 전략적 이점을 제공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 코인과 마찬가지로 리플은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거고 이를 활용해서 전략적 이점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리플 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이유는 군사기밀과 마찬가지로 적대국들의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진행해야 했던 거죠. 암호화폐 뉴스를 계속해서 지켜봐 오신 분들은 지난해 7월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한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전략자산은 국가의 안보와 전쟁 승리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들을 의미하죠. 그동안 가장 대표적인 전략자산으로 달러, 석유, 금과 같은 자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통 자산들은 오랜 기간 동안 전략자산으로 사용되어 왔었지만 강대국들이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전략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많이 훼손되었죠. 이러한 중앙집권적인 단체들의 경쟁은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을 가진 자산이기 때문이죠. 거기에 더해 디지털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은 금보다 보관도 훨씬 쉽고 극소량도 즉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편리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이 가지는 변동성이라는 문제가 대두되었죠. 그와 동시에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금은 변동성이 적다는 강점이 부각되었습니다. 22년도의 차트를 보면 금은 20% 하락했다가 70%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비슷한 기간 동안 77%의 하락, 그리고 600%의 상승이 있었죠. 전략자산으로 사용하기에 변동성이 너무 커서 실제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미국이 도출한 아이디어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코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리플 코인인 거죠. 리플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만든 코인이라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도 들어맞습니다. 게다가 리플은 목적 자체가 국가 간의 송금이기 때문에 전시에도 다른 국가들과 거래할 때 화폐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리플은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까지 출시했습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달러와 1대1로 연동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금보다도 가격 변동성이 적은 거죠. 달러의 차트를 보면 15% 하락 이후에 22% 상승하는 등 금보다도 훨씬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리플 코인은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은 비밀리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금의 상승과는 차원이 다른 상승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트럼프의 사소한 행동 하나에 의미를 두며 리플 코인은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엔 상승할 거란 거죠.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리플 코인의 차트에서도 보여집니다. 리플은 지난 7년 동안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는 삼각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수렴을 돌파하는 거대한 상승이 나오면서 신고점 갱신까지 만들었죠. 제 방송을 작년부터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렴의 돌파 이전에 상승 시그널이 여기서 나왔었습니다. 먼저 상승 시그널인 충격파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충격파동이 나오면 이후에 거대한 조정파동이 나오지만 저점을 깨지 않고 고점을 추가적으로 갱신하죠. 리플 역시 작년 7월에 충격파동이 나왔습니다. 이후엔 이론대로 저점을 깨지 않았고 618 부근에서 파동의 형태가 마무리되었죠. 거기에 대해 충격파동보다 훨씬 큰 조정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연장된 형태의 충격파동이 나올 걸 예상할 수 있었죠. 임펄스보다 훨씬 길게 지속된 복합조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연장된 형태의 임펄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최소한 리플의 가격이 1달러 이상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플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파동을 보여줬으며 타점부터 600%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은 3파가 강한 형태로 나올 때 등장하는 3.236에서 완성됐죠. 그 다음으로 4파는 강세장 형태의 조정파동이자 2파의 시간 조정과 교대로 단기 조정을 마무리 지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5파를 완성시키는 과정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충격파동을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충격파동이 완성되면 거대한 조정파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는 리플 코인을 매수하기에 손익비가 안 좋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충격파동의 완성을 기다리고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대한 조정파동 이후에 매수하는 게 가장 안전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리를 기다리는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현재 가상자산 생태계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며 기다려야죠. 저는 리플 코인의 다음 타점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코인들을 매매할 계획인데 제가 다른 코인들을 찾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세력이 장기간에 걸쳐서 매집한 흔적이 발견돼야 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박스권이고 이 크기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박스권을 만드는 동안 개미들의 물량을 뺏는 과정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면서 개미들을 지치게 하는 횡보 조정과 가격을 갑자기 빠르게 움직여 개미들에게 공포를 주며 물량을 뺏는 가격 조정이 있죠. 마지막으로 개미들의 물량을 충분히 뺏었다 싶으면 상승의 신호를 추적해야 합니다. 보통 상승의 신호탄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죠. 예를 들면 2020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세타펠 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가격 조절 한 번씩 주죠. 그리고 물량이 타 보였다 싶으니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듭니다. 하지만 곧바로 가격을 떨면서 개미들을 털죠. 이렇게 1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가격 조절 한 번씩 주죠. 물량이 타 보였다 싶으니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듭니다. 하지만 곧바로 가격을 떨면서 개미들을 털죠. 그래도 이전 거래량을 죽지 않고 이전 박스권 위에서 다시 한번 지지합니다. 네, 세타퓨엘은 12,000% 상승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도지코인은 2년 동안 횡보를 하고 가격 조정을 주고 거래량 터뜨린 다음 상승, 개미 털기, 이전 박스권에서 지지. 도지코인은 2만%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칠리즈는 2년 동안 횡보를 하고 가격 조정을 주고 거래량 터뜨린 다음 상승, 개미 털기, 이전 박스권에서 지지. 칠리즈는 26,000% 상승했습니다. 방금 예시에 나온 3개의 코인 모두 21년도 2월달에 신호탄이 나왔었는데 이때는 지금보다도 시장 분위기가 훨씬 안 좋았습니다. 코인 매매를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허구한 날 비트코인을 깎아내렸고 알트코인들이 녹아내렸었죠. 하지만 결국엔 차트 패턴이 승리했습니다. 그럼 제가 발굴한 좋은 코인을 함께 살펴보시죠. 4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가격 조절 한 번씩 주죠. 물량이 타 보였다 싶으니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듭니다. 하지만 곧바로 가격을 떨면서 개미들을 털죠. 그래도 이전 거래량을 죽지 않고 이전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지지합니다. 1년 6개월 매집한 세타퓨엘이 12,000% 상승했고 2년간 매집한 도지코인과 칠리즈는 2만%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니 4년간 매집한 이 코인은 적어도 2만%, 많이 가면 5만%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만%면 100만원이 2억이 되고 5만%면 5억이 되는 금액입니다. 차트가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올인하세요 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100만원이나 200만원만 넣어서 인생 역전의 기반을 만들어 볼 수 있다 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 코인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이 코인을 매수해 보실 분은 더보기란 요청사항에 4년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구독자인 것을 알아보고 바로 코인 이름을 문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영상에서 공개하지 왜 따로 신청하라고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최근에 이 코인이 무엇인지 영상에서 공개했다가 채널이 정지당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 코인을 돌려서 말했다가 정지를 2번까지 당하게 되었고 한 번 더 정지당하면 채널이 영구 정지되는 상황입니다. 이 점 이해 바라며 이 코인의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요청사항에 4년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